아니, 거기만 바꾸는 친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표지가 누가 썼죠?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상한 행사에서 이런 그럴 때 돌아오는 사람들은 한국의 시당에 빛이 된 꺼지지 않는 분 이현애 시인과 최윤영 목사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2부는 좌장신 최태호 교수님을 모시고 65만 천안 환경시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자장으로 나오신 최태호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자이신 박기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자, 다음은 토론자 차종묵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토론자이신 김인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태호입니다. 저는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한명희 교수입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얼마 전에 울란바토르 갔다 왔더니 목이 콱 맥히더군요. 그만큼 화석연료를 많이 쓴다는 것이겠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용품도 많이 쓰고, 그래서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자 했는데, 예, 탄소 중립이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이를 상쇄하는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다. 조금 전에 사전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기효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두 분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발제는 15분, 토론은 각각 7분씩, 그리고 플로어에 객석에서 2분 정도 한 2분에서 5분 사이에 질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5분에서 5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이따가 질문하실 분들은 토론할 때 잘 들으시면서 질문거리를 메모해서 길지 않게 질문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박기효 C플랜 대표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그 전국의 여러 기관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이 탄소 중립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들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의미 있는 행사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여기 참석하시는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탄소 중립이라는 내용은 뉴스에서도 보시고, 그 다음에 언론 매체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여러 차례를 통해서 아까 기후대기과 직원이 왔을 때도 그렇고 자꾸 들으시잖아요. 근데 금방 우리 최태호 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중립이라는 게 배출량하고 없어지는 거하고 상쇄시켜갖고 영어로 만들겠다는 게 탄소 중립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실천하거나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셔서
제가 간단한 내용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런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오늘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10분이 전문가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가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전파해 주시고 또 전파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아까 처음에 저희 행사 시작하기 전에 천안시 기후대기과의 김소영 팀장이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아까 유임을 받으셨죠. 네. 이게 본래는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곳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시면 환경 포인트, 녹색 실천 포인트라고 해서 개인당 연에 9만 원을 보조를 해드리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절감해서 쓰시면 또 생활하는 구성에서 쓰시는 거에 따라서 가구당 한 28만 원 정도를 드려요. 그럼 가구에 구성원이 4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내 배우자, 아이들 2명. 그러면 이 녹색 실천 포인트를 하면 얼마 받는 거예요? 36만 원이에요. 4명이잖아요. 9만 원씩 1년에 36만 원을 보조받으세요. 같이 4명이서 이 활동을 실천을 하면서 집에 있는 아까 이 실천 서약서에 있는 것처럼 여름철에 에너지 온도를 20도씨로 맞추고 겨울철에 25도씨로 맞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 양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셔갖고 에너지 지출량이 줄면 가구당 돈을 드려요. 또 여러분들이 수도, 물을 버리시는 상수도 요금이 대부분 아파트 사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고지서에 상수도 요금이 고시가 돼서 매월 나와요. 그 내용도 줄어들면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로 돈으로 쓰실 수 있도록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아까 참석하시면서 쓰셨던 것들처럼 지자체별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 정부 주도하에서 환경부에서 이미 시작을 했지만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가입자가 130만 명이 안 돼요.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네, 5천만이 넘습니다. 근데 아직 130만 명밖에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건 정부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 근데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신 130만 명은 어떤 분일 것 같으세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전문가는 몇 사람 안 돼요. 다 시민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셔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좀 바꾸시면 앞으로 천안시가 각 지자체별로 탄소 중립 도시를 선언하고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모범이 되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구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날씨가 따뜻해져갖고 물이 증발해갖고 대기를 타고 다시 비구름 형성돼갖고 다시 내려온다는 이 물의 순환이잖아요. 근데 이 물의 순환은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그럼 이거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탄소 순환? 금방 보신 것처럼 물의 순환처럼 탄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올라가고 다시 대기 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과학 시간에 배우셨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가슴 아파했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 배출한 환경에서 나온 이 환경 호르몬이나 탄소들의 이 불순물들이 비를 타고 다시 내려갔고 어패류가 먹죠. 여러분들이 드시기에는 소돼지가 그 물을 먹잖아요. 우리도 그 물을 먹죠. 근데 우리는 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이 정수 처리를 해갖고 소독을 해갖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동식물은 어떨까요? 네. 이게 원전이 방류가 돼갖고 일본에서 나는 이 어류를 못 먹는다고 하는 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큰 의미에서 내가 이게 사소한 내 하나의 실천이 지구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구나. 또 내 자손한테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큰 저기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느끼시죠? 지구 온난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올라올 때 뉴스 들으니까 전라북도에 지금 30cm 정도 눈이 왔대요. 근데 와우가 아니죠?
저희가 한 40년 전에 어땠어요? 50cm, 막 1m씩 나왔어요. 그 얘기는 지금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30cm 굉장히 많은 눈이지만 옛날에 비하면 이 제설량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눈이 적게 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뜨겁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네?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런 이게 저희가 2040년도까지 이 전문가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교토 의정서부터 시작해서 파리 협약을 비롯해서 전 세계들이 국내는 저희가 그 아리백 캠페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100% 재생 에너지를 쓰겠다고 각 나라별로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국내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를 하셨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준비를 했고 실질적으로 서약서를 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주도해서 먼저 하기 전에 SK가 먼저 했고요. 포스코가 먼저 했어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되게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왜 그러냐면 EU라는 유럽이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실은 탄소세예요.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내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예요.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하는 양이 많으면 너희가 생산한 물건에는 우리가 탄소세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00원에 납품하는 물건을 탄소세를 부과가 되면 얘가 1,200원이 될 수도 있고 1,5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나 SK 같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미리 아리백 캠페인에 동참하고 미리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TV에서 보일러 광고 보시죠? 지진씨 나와서 하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는 뭐 보일러 무슨 보일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ESG 경영이라고 해서 환경 부분에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광고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기업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해외에 보여주기 위한 근거 자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볼 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실천 활동을 잘 안 하는데 대외 활동을 많이 한다고 오인을 하고 있는 그런 보도 내용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되는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폭염도 그렇고 집중호우도 그렇고 강원도 계속 생기고 있고 잠시만요. 이게 안 넘어가네. 제가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가서 이유가 있었네요. 잠깐만요. 카톡이 자동 녹음이 돼가지고. 네. 아마 그 사이언스 같은 거 보시면 간혹가다 보실 텐데 북극의 빙하가 자꾸 녹고 있다고 그러죠. 이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고요. 지금 국내만 해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연태가 없어지고 제주도에서 키우고 있던 밀감이 지금 어디 지역까지 올라왔나요? 충주에서 키우고 있죠? 네. 계속 이 작물이 자라는 온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자꾸 북상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왜? 제주도는 본래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재배가 가능하지만 충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똑같아요. 어류가 자꾸 올라간다는 건 잡히는 어류가 줄어들수록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사드시는 생선값이 비싸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런 뉴스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캐나다하고 호주 쪽에는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뭐 2달간 불을 못 끄고 있다. 뭐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저게 인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불을 일으켜서 생긴 화재가 아니고 날씨가 뜨거워져 갖고 나무들끼리 스치다가 마찰로 생긴 자연재해란 말이에요. 저런 일들이 계속 주변에 많이 있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국내에도 이 하천이 범람해갖고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고 올해 그 12월 달에 경기도를 비롯해서 농가들이 폭설이 와갖고 하우스들이 다 내려앉았죠. 그게 평년에 저희가 장마가 지금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장마가 없어지고 스콜이라고 해서 알대 지방에 있는 것처럼
집중 호우가 내리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피해를 보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이 발단이 돼갖고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요한 이 6가지 원소가 여기 써 있는 메탄,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가브라탄산소, 그다음에 수산화불화탄소, 육보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건 뭐예요? CO2죠. 이산화탄소.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 여러분들이 집에서 떼고 있는 보일러를 비롯한 모든 것들에서 탄소가 발생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온실 효과가 자꾸 이 지구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온실 효과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대기권이 보호해야 되는 이 대기권의 성충이 있는데 이것들이 복사열은 자꾸 늘어나고 반사열 갖고 나가야 되는데 반사열은 없어지고 복사열로 자꾸 가둬지다 보니까 지구가 온실처럼 따뜻해진다는 그런 현상을 이제 온실 효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름철에 엄청 더우셨죠? 작년 여름에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기 소모량이 가장 많았던 걸로 알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블랙아웃이 돼갖고 불이 안 들어왔어요. 에어컨이. 독일 같은 경우 이 재생에너지가 52% 정도 되거든요. 에너지 생산량에. 근데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석유를 공급을 안 해주니까 가스를 공급을 안 해주니까 이 먹구름이 껴갖고 전기 생산을 못 해갖고 도시 몇 개가 그냥 일제히 다 블랙아웃이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지구 온난화가 환경적으로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실생활에도 굉장히 큰 문제를 주고 있다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배출량을 보시면 저희 나라가 세 번째 밑에서 이렇게 세 번째예요. 굉장히 많은 배출량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땐 해마다 좀 달라지는데 최고 많이 배출했을 때 7이었고 지금 11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 분야별로 이제 배출되고 있는 걸 보면 여기 보시면 산업, 수송, 농축산물, 폐기물, 기타 이렇게 해서 총 배출량이 연도가 2018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2014년까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저 줄어들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실천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일까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이 법을 만들어갖고 해서 줄어드는 걸까요? 네, 강제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치상 저런데 현장에 가보면 저만큼 줄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성과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충청남도는 무슨 도시예요? 무슨 도예요? 김태훈 도지사님이 발표를 했죠. 충청남도는 탄소 중립도가 되겠다. 맞나요? 맞아요. 예. 그 얘기는 탄소 배출량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이 그린한 깨끗한 충청남도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자체에 계시는 시군구에서 굉장히 많은 동참과 협력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차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소 중립이라는 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넷째로 그러니까 탄소량하고 배출량하고 흡수량을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지금 현재 저희가 지구 온난화라고 말하는 1.5도씨예요. 지구가 1.5도씨가 상승하면 100년 후엔 해수면이 지금보다 1m 정도 올라갈 거고 남극도 줄어들 거고 북극도 자꾸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수면이 높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앞으로 해운대 해수욕장은 없어요. 대천 보령 머드축제를 볼 수 없어요.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들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활은 윤택해지셨죠? 저희가 70년대에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한 진짜 7천년 계획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하고 도시고속도로를 깔기 시작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말로 여기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세대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정말로 피땀 흘려서 새마을운동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진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얘기가 있어요. 일본은
앞으로 뭐 하는 나라라고요? 침몰하는 나라, 바다에 잠길 나라라고 해서 일본은 일찌감치 50년 전부터 동아시아에다 땅을 사갖고 주민들을 이전시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그만큼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화를 통해서 정말로 먹고 살기 정말 힘든 시기를 살다 보니까 지금 조금 생활이 편해지시니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뿐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새마을운동에서 저희 같은 세대들이 그런 혜택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앞장을 서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이 70대 이상의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죠. 전쟁통에 태어나셔갖고 진짜 보릿고개를 겪고 그 배를 골아가면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그 진짜 이 몇십 년도간에 있었던 그 많은 노고를 해주신 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손자가, 여러분들의 증손자가 살 나라가 좀 더 환경적으로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동참을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리 기후협약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이제 정부에서도 2030 계획을 해서 2030년도까지 저희가 40% 정도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고 2050년도까지 0%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 수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정부에서 발표한 모집도를 보면 석탄, 석유, 그 다음에 LNG, 원자력 재생에너지 양을 이렇게 바꿔가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사업이 바뀌는 거 아세요? 네, 민주당이 하면 재생에너지로 가고요. 국힘이 하면 원자력으로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재생에너지 하라고 막 정부에다 다 풀어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원자력에다 싹 다 막았어요. 근데 그게요, 정부 주도하에 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사업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사업은 직접 하시면 돼요. 시에서 지금 천안시 같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가정에다가 이 태양광 발전 설비하면 보조해주거든요. 천안시도 보조해줘요. 근데 많은 금액을 해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제 연회 예산 범위 내에서 해드리죠. 그리고 전기차로 바꾸시면 보조금 나오죠.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대로 또 그거에 따른 혜택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음식물 해서 드시고 버리는 폐식용유가 여러분들 이번에 무한항공 여기서 터미널에서 발생했던 비행기처럼 비행기 항공유로 쓰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튀김하고 버리는 기름이 비행기 항공유가 되고요. 혹시 여기서 디젤차 타고 다니시는 경유차, 천안 시민은 경유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 한 번 다 동네 많아서 휘발유차 타고 다니세요? 이야, 그렇게 드문 일인데요. 경유차에 지금 법제화돼갖고 2019년부터 경유에 폐식용유에서 나와 있는 이 정제된 폐식용유를 10% 감미하게끔 돼 있어요. 앞으로 그 양이 자꾸 늘어날 거예요. 그 얘기는 친환경을 생각해서 앞으로 내수되는 차에 저희가 그 내연기관 차는 앞으로 생산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전기차로 다 바꾼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에너지를 대체하는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시고 있는 그런 이 식용유를 비롯한 사소한 에너지 절감하시는 문제, 태양광 뭐 이런 것들 많이 할수록, 그래서 정부에서 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많은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들처럼 실질적으로는 정부 주도하에서 하는 거는 재생에너지 부분, 그 다음에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하고 건축물 부분인데요.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집에 창문을 이 단열이 잘 되는 창문으로 바꾸시면 지자체가 아니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난방비를 줄이는 데에 필요한 리모델링을 하면 이자를 깎아드려요. 그런 이 혜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자체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홍보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하세요가 돼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잘 안 해요. 왜? 전 국민의 4분의 1이 서울 살다 보니까 서울의 예산 갖고 가기가 바쁘거든요. 근데 지방에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자
개인주택이 50억까지 해주고요. 아파트는 2천만 원까지 보조해주거든요. 근데 최대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이자가 4%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5년간. 그럼 굉장히 저리로 쓰십니다. 그런 혜택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탄소 중립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꾸 찾아보셔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뭐 8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해갖고 와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도씨 그래서 아까 세계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건 정부 주도하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탄소 중립 왜 해야 될까요? 천안 시민들이 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이 발자식에 오신 것처럼 천안 시민들이 지구 환경 살리기를 위해서 왜 동참하셔야 될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생활이 윤택해진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공기가 나빠졌다. 바꿔서 말하면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골골 100세를 사실래요? 건강하게 100세 사시고 싶었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건강하게 사시려면 좋은 거 드셔야죠. 맞잖아요. 친환경, 유기농 이런 거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작물들은 어때요? 비싸죠? 왜 비싸요? 그만한 환경이 외부 환경을 단절시켜갖고 클린한 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이 안 생기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작물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드시던 세대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이 탄소 중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큰 의미로 국가에서 뭐 이런 걸 줄이고 이런 거 없애야 되고 이런 건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주도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가 하는 겁니다. 시민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천 활동을 할 건지. 가정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온 가정편이 있어요. 책자 나눠드린 거에 뒤편에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이런 것들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구나. 대중 에너지편, 에너지를 줄이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하얀색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탄소 중립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출량이랑 흡입량을 똑같이 맞추는 건 그냥 뭐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에요. 그건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천안시가 탄소가 배출된 양이 줄어서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시내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런 맑은 공기를 만들어 주는 데 노력하시면 돼요. 그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뭐 궁극적으로 지구가 1.5도 상승해갖고 기후 위기가 오고 막 재난이 오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시기 전에 잘 모르는 내용들이라 남의 얘기 같잖아요. 북극곰을 살려달라고 그린피스? 예? 뭐 이런 거 공익 광고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공익 광고 나오는 거에 아프리카 아이들이나 뭐 북극곰 도와주는데 10,000원씩 내고 계시는 분? 네. 2분, 3분. 자, 보세요. 이 3분만 내고 계시는데 제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외 소말리아에 못 먹고 살고 기근에 허덕이는 아이들 보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엄청 많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이 엄청 살기 좋아진 나라지만 아직도 생리대가 없어서 아직도 밥 세시대 때를 걱정해야 돼 라면을 먹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돌보시면서 그런 친구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연료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이 사랑의 연탄 나누기 그거 없애셔야 돼요. 매년 연탄 사갖고 갖다 줄 돈이 있으면 돈 걷어갖고 보일러도 바꿔주셔야 되고 기름이 아니라 천연가스를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것들을 줄여서 생각해보세요. 가구당 제가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작게는 50만원 돈에서 많게는 한 80만원 돈을 받으세요. 사업하시는 분이요. 자영업 운영하고 계시는 가게. 사업자도 혜택 드려요. 노승시천 에너지 포인트에서 쓰시는 가게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시면 그거만큼 돈으로 환전해서 드려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부가 주는 혜택들도 받으셔야 되고 천안시에서 별도로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10만원 상당의 탄소 업슈? 네? 충남도에서 또 할 거예요. 다 받으세요. 가구당 호구당 여러분들의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 받으시면 액수가 무시할 금액이 못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2050년도까지 이걸 줄여 나가야 되겠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국가 관리 일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지금 보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부채질하고 계신 분들. 이게 지금 저희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온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몇 도라고 그랬어요? 겨울철에 20도. 20도. 네? 25도. 겨울철에 25도. 여름철에 20도. 네? 반대예요? 여름철에는 25도여야 돼요? 네? 네. 자, 보세요. 이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바꿔나가고 실천을 하기 위한 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서약서 쓴 것보다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실천 포인트제라는 거에 오늘 꼭 가입하세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가구당 최소 28만 원에서 50만 원씩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가입하세요. 자, 이렇게 에너지 감축표고, 자, 이제 천안시의 역할은 이제 뭐 시 관계자분들이 다 가셔서 실질적으로 천안시가 해야 되는 거는 다른 건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윤이 2030년도까지 100개의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요. 유럽은. 예, 현재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 같은 경우 25년도 올해죠. 탄소 중립 도시. 여기 뭐예요? 아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는 도시예요.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정책 중에 탄소 중립 지정이라는 이 항목이 있어요. 38조에. 천안시가 대한민국 첫 번째 탄소 중립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 크게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서 2030년도부터 2050년도까지 여러분들이 천안 시민으로 사시면서 천안에서는 탄소 중립 도시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솔선수범 해주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바로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 차종목 박사님께서 토론에 응해 주시겠습니다. 서서 그냥 이 책자 보면서 하는 게 좀 거리감도 좀 친밀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서서 그냥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정신과에서 심리상담을 주로 하다 보니까 먼저 토론 발표하신 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는 심리적 환경을 좀 바꾸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자에 보면 이렇게 페이지는 좀 안 나왔네 보니까. 그래서 요 중간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그 IPCC에서 유엔 기후 변화 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자료예요. 이 자료가 결국은 인간이 탄소 중립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더라.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야, 기후가 변화가 그 인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자동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태양 때문에 그런 거야. 태양 때문에. 그래서 BBC 방송에도 했었고요. 석학들도 이런 걸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근데 이걸 밝혀냈어요. 종단 연구를 누가 했냐면 나사에서 태양열을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20여 년간 체크를 해보니까 태양열은 오히려 감소하면 감소했지 늘어나진 않았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인간이 1.5도를 올리는데요 4,000년이 걸린대요. 4,000년이. 그것을 물리적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올리냐면 200년 동안에 핵폭탄을 1초에 하나씩 터뜨려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1.5도를 올리는데 핵폭탄을 1초를 계속 터뜨려야 200년 동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1.5도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온실가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온실가스가 불편한 건가요? 아니요. 이거 없으면 또 큰일 나요. 온실가스가 지구로부터
적절하게 우리 온도, 습도를 잘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게 뭐죠? 폭풍과 또 나무, 숲, 해양 이런 것들이 맞춰주는데 이런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을 안 맞추면 누가 죽어요? 네? 균형이 깨지면 누가 죽죠? 지금 우리 제목에 보면 지구 환경 살리기라 써 있죠. 오늘 제목도. 지구는 온도가 올라가도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 지구는 존재해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데 마치 지구 환경 살리기 하듯이 나는 상관이 없어. 지구를 살려야 돼. 이런 개념을 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접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구는 빙하기를 걷던 뭐 혹한기를 걷던 상관없어요. 지구는 존재합니다. 예. 우리가 다 죽어도 지구는 존재합니다. 지구 환경 살리는 게 아니라 나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살리기 위해서.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 환경을 물리적 환경은 발표자가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자료들에 의해서 줄여나가면 되는데 심리적 환경에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아마 이거는 제가 아마 세계 최초로 발표한지도 모르겠는데 논리가 비논리적인 건 아니고요. 논리성이 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숨 쉬면 이산화탄소 발생하죠. 호흡하면 나오잖아요. 이산화탄소예요. 네.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게 많이 나오는 것 같다가 과호흡이라고 해요. 과호흡이라고 하는데 과호흡되면 통상 과호흡되는 증상이 뭐냐면 사람이 긴장하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그런 과호흡이 돼요. 논리적으로 과호흡이 여기도 지금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따뜻한 거예요. 이 분위기가 따뜻한 건데 근데 과호흡이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나겠죠. 분노하고 화내면 후끈후끈하죠. 분위기가. 그 이유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인 거예요. 인구가 지금 얼마나 늘어났어요? 우리 70억이 넘었잖아요. 네. 이 인구가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만약에 자동차라든지 기계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70억 정도는 뭐 자연스럽게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긴장을 하잖아요. 특히 우리 충청효 교육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효과 관계가 잘못되면 부모와 자녀가 안에 잘못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기지라는 게 있어요. 마음에 시큐어 베이스라고 하는 존 볼비라는 그 학자가 밝혔는데 이 안전기지가 깨지면 늘 마음이 불안해요. 우울하거나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나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자동차 할 때 막 과속을 한다든지 술 먹으면 막 폭탄주를 먹다든지 못 참는 것. 예. 그런 것들은 다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기 때문에 그게 무의식적으로 발전돼서 과속을 한다든지 과학을 한다든지 뭐 충돌 조절 장애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더라는 거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 않으면 또 심리적으로 우리가 관점을 변화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충청효 교육원 역할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늘 안정되게 서로 사랑하는 부모 사랑, 자녀 사랑 이 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 나가서 에너지를 쓰더라도 폭발적으로 쓰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잘 아껴 쓸 수 있다. 이게 심리적 환경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탄소 중립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제 이론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좋은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뿐이 아니라 우리 옆에 동료들과 직장 동료, 사장님과 이런 관계들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탄소 중립이라는 데 협조적이 되고 협력적인 그런 심리적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밝히고 여러분들에게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호흡이까지 나와가지고 어려운 말씀 고맙습니다. 예, 세상을 다니다 보면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만큼 분류 배출 잘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냥 검은 봉지에다 다 쓸어 담아서 버리곤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깡통, 플라스틱 다 따로 나눠서 배출하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는 희망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어서 김인희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죠. 앞에서 박사님들께서 세세하게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실천하는 이 방향에 초점을 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다 들어서 알게 되었고요.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탄소 중립이 이제 우리의 언어가 될 것도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탄소 중립 숫자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숫자만 한번 들어보셔도 우리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늘 이론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저는 좀 초점을 두겠습니다. 0, 숫자 0은 우리가 탄소 중립되는 그 기점을 0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발생한 탄소, 또 이것을 상쇄시키기 위한 노력, 이것이 중립될 때 0이 되는 겁니다. 그 지로를 말하고요. 자, 1.5도씨. 우리가 산업화로 인해서 지금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온도가 1도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2050년까지 2도씨로 처음에는 말을 했었는데 2도씨까지 가는 것도 위험하다. 1.5도로 우리가 지표면의 온도를 낮추자.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에서 우리가 1.5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위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탄소 배출국 11위입니다. 저기 보니까 OECD 국가에서는 5위라고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가져왔고 우리가 또 놀라운 정말 선의의 경쟁으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도 우리가 순위가 결코 낮은 순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0%는 저기 2023년도까지 우리가 애초에 발표하기는 26.3% 달성하자 했었는데 그것도 안 이루겠다. 40%로 올려서 상향 조정해서 탄소 중립을 지금 우리가 실천하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RE100, 아까 박기호 대표님께서도 RE100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이나 BMW 등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 RE10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RE100은 기업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34개국 현재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 발표한 세계 국가입니다. 어때요? 이 숫자만 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 탄소 중립 이론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시간 다 마스터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 중립을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성 향상,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또 숲 복원 및 보전, 탄소 크레딧 제도 활용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책자를 참고하시고 저는 간략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각 나라들의 노력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3개 나라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탄소 중립을 아주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고 또 우리도 산업화 되면서 또한 외국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도 지켜야만 되고 우리 기업들도 같이 발을 맞춰야 됩니다. 중국은 지금 최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6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좀 국가적으로, 기업적으로, 지자체, 또한 우리 시민들도 다 탄소 중립에 지금 발벗고 나섰습니다. 자, 그럼 탄소 중립을 위한 더 우리가 좀 깊이 노력을 들어가 볼까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효율 개선을 하고 또 우리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천안시 탄소 중립 발대식에 와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대표적으로 2가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중립 목표 기후 대응 도시숲 불당동에 조성하겠다.
2050년에 완공하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도시 열섬화를 막을 수 있고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좋은 실천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사렛대 어린이집연합회와 탄소 중립 실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나사렛대 학생들이 찾아가는 탄소 교육에서 동화로 또 연극으로 제작해서 어린이집에 가서 이걸 실현함으로써 대학생, 어린이, 가정, 전 시민대회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발빠른 대응에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가정과 개인의 노력,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도 들었고 또 우리가 공익 광고를 통해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탄소 발자국 줄이기도 우리가 내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맥락이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방법,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방법,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한 충청효 교육원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역설하고 싶습니다. 충청효 교육원은 강의실이 굉장히 큰 교육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정말 10수년간 넘게 많은 강사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효와 인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효와 인성, 주체와 객체, 피객체 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연과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효 교육원에서는 효와 인성에 이제는 탄소 중립을 연계해서 전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고 또 실천해 주시기를 제언합니다. 또 충청효 교육원 산하에 덕향문학회가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어딘지 아십니까? 천안 시민들은? 원성천입니다. 벚꽃 시즌이 되면 100만의 사람들이 발길을 찾아오는 곳이고, 우리 충청효교육원 산하 덕향문학회에서는 정말 지자체 도움 없이 우리 순수 문학인들이 3년째 벚꽃 시즌에 시화전을 개최했습니다. 또 2025년 올해도 벚꽃 시즌에 지금 시화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는 탄소 중립을 접목합니다. 문학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정서,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청교육원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최규복 원장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우리 제자들과 정말 효 지도사들이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효교육원에서 또 이 일을 잘 해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50년 탄소 중립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우리는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은 움직일 수 없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내야 됩니다. 저 사진에 있는 제러드 다이아몬드 박사님, 언어학자죠. 지질학자입니다. 또 조류학자입니다. 역사학자입니다. 세계의 석학이십니다. 저분이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80대 노학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2050년에 저는 지구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학자가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을 저는 여기 탄소 중립 발대실에 있는 우리 천안 시민 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꼭 달성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돌아가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역설합니다. 탄소 중립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희 박사님 실질적인 대응에 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원래 이 토론이라는 것은 질문을 주고받고 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토론자 두 분께서는
질문보다는 본인의 의사 표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는 쪽으로 말씀하셔서 굳이 질문에 답하실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객석에 계신 분들의 그 질문을 2분 정도 받고 또 간단하게 답하고 하는 것으로.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도인 김창현입니다. 도인처럼 보이나요? 네, 저는 지금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에 사는 섬도자 도인이고요. 그동안은 제가 한 30년 정도 대전에서 살았어요. 대전에 살면서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4년이에요. 2004년에 제가 아이들에게 수학 지도법을 이제 연구하면서 수학 교구를 가지고 수학 지도를 하는데 수학 교구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뭐 사용할 게 있을까 생각하면서 계란파이라든지 페트병 이런 재활용품을 가지고 수학 교구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쓰레기가 거의 뭐 매일 뭐 산처럼 쌓이니까 우리 주변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04년부터 제가 개인 컵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컵을 갖고 다니면서 종이컵을 그때 안 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 그거 안 쓴다고 세상이 바뀌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이제 갖고 다니면서 이제 1년 정도 갖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1해 100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1해 100이 마늘이 냄새 빼놓고는 다 이롭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개인컵을 갖고 다녀보니까 그게 1해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다니는 건 좀 불편한데 근데 나머지는 100가지가 이롭죠. 첫 번째로는 그 컵 안에 코팅돼 있잖아요. 그 뜨거운 물 닿으면은 내 몸에 해롭고 그것이 또 만들어질 때 버려질 때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제가 활동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2007년도부터 제가 아들하고 둘이 걸어서 지구에서 졸콜 몰아줍시다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대전에서 금강하고 대전에서 서울 그리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기도 행군도 했었고 그때 이제 KBS 뭐 이런 데서 방송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제주도 한 바퀴 돌고 이제 그러면서 환경 캠페인을 하면서 제가 환경 컵을 10년 동안 5,000개를 주변에 나눠줬어요. 그런데도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섬에 들어가 사는데 저는 마라톤을 하기 때문에 섬 주변을 달려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데는 잘 치워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데는 엄청난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제안하고 정부에 제안하고 해도 꼼짝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혼자라도 한번 알려보겠다 해가지고 제가 인천 관할 시의 섬에 5개 섬 쓰레기를 제가 리어카에다 싣고 인천에서 서울, 대전, 부산, 해운대까지 리어카를 끌고 갔었거든요. 22일 동안 600km를 끌고 갔어요.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근데 제가 리어카에다 이제 싣고 그 현수막을 제작하고 쓰레기를 싣고 그래서 여의도 공원 또 이제 큰 도시의 이제 공원에서 제가 그걸 펼쳐놓고 시민들한테 전시했거든요. 근데 100명이 지나가면은 한 2분, 3분 정도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스컴에도 제가 10군데 이상 계속 제보를 했는데 저는 사실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편하게 살지만 사실은 이 편하다는 게 거의 마약 중독 이상이거든요. 일회성 편리함에 중독된 것이 사실 마약 중독 이상이에요. 마약은 나 개인이 파괴될지 모르지만 근데 일회용품 쓰므로 해가지고 우리 지구가 망가지고 그리고 우리 손자들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되거든요. 저는 너무나 절실한 마음에 목숨 걸고 리어카를 끌고 부산까지 갔는데 매스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몸이 멀쩡한 거예요. 20일 동안 600km를 뭐 잠도 안 자고 끌고 가기도 했었고 근데 해운대에 가니까 제 몸이 멀쩡하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차라리 제 몸이 망가졌으면 이슈라도 될 텐데 몸이 건강하고 하니까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죽자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진짜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죽는 방법이 뭐냐면 국회 앞으로 가자. 그래서 1인 시위를 했어요. 단식 1인 시위. 17일 동안 단식하면서 1인 시위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 앞에서 제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데서 제가 단식하면서 그 리어카 쓰레기를 전시하고 그리고 제가 그 판넬 들고 17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딱 한 분이 국회의원 자기 보좌관이라고 하면서 전화번호 전달해 드리겠다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께 드리는 제안은 일회용품 쓰레기가 전제 선포를 하고 쓰레기홈 운동을 추진하자. 쓰레기를 외부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집에서 분리수거하자. 그래서 관광지라든지 그런데 쓰레기통을 다 없애자. 그런 얘기했고 그리고 일회용품 같은 경우를 담배 우리가 금연정책 있잖아요. 금연정책 하듯이 꼭 쓸 때만 쓸 장소에만 쓰게 하자.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종이컵 쓰는 것을 본인부터 실천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법이 안 지켜지는 이유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안 지키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그 환경 문제는 개인 문제일까요? 사회 문제일까요? 사회 문제 손 들어보세요. 사회 문제다. 아니면 개인 문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손을 한번 엎어보세요. 손을 한번 엎어보세요. 손 엎어보시고 다 엎어보세요. 손 엎어보시고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옆 사람한테 뒤집어 해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옆 사람한테 뒤집으라고 해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고 옆 사람한테 뒤집으라고 해보세요. 빨리. 네. 조용히 하시고 그럼 나만 뒤집어 보세요. 나만. 예,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하면 되는데 나는 안 하면서 누가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20년 동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 이걸 갖고 다녔어요. 20년 동안. 뭐냐면 제 개인 컵하고요. 제 개인 컵하고 그리고 비닐 안 쓰려고 요 나일론 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접이식 젓가락 숟가락 있는 거 있죠? 자, 요 세 가지 지구 환경을 살리는 용품 세 가지 저는 갖고 다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도 이 세 가지를 갖고 다니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네, 제 제안에 수락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오인선님 고맙습니다. 네, 뭐 조금 슬슬 지루해 주시는지 시작하네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하신 박 대표님께서 첨언하실 것 한 5분 정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해 주신 우리 김창현 우리 도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 탄소중립 실천하기 가장 좋은 활동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계시는 일회용품 줄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회용품 분리수거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오늘 나눠드린 이건 어떻게 분리수거해야 돼요? 네. 그럼 집에서 라면 드시죠? 라면 드시죠? 신라면 봉지 어떻게 분리수거해야 돼요? 네? 자, 잘못 알고 계세요. 그 은박지랑 밖에 있는 비닐이랑 별도로 분리하셔야 돼요. 네. 근데 못 하시죠? 네.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게 선별이 잘못되어 있는 분리수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눠드린 식자랑 저기를 이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집에서 쓰는 것 중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환경 오염시키는 주범이 집에서 쓰는 것 중에 주범이 식용유, 그다음에 비닐봉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음식을 사오신 이 용기 안에 들어있는 이 비닐봉지들이, 그다음에 고기 팩 밑에 들어있는 부지포랑 이 얼음이 들어있는 이것들이 생활 쓰레기로 그냥 버려져서 매립해서 자연적으로 부식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재활용으로 버리세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용역을 받은 업체가 갖고 오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소각해요.
분리수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리를 잘 해주셔야 이게 저희가 순환경제라고 해서 재활용이 돼갖고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후대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재활용 용품으로 다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업체는 그거를 다시 사람을 들여서 분리수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분리수거 그다음에 일회용품 줄이기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박기효 대표님, 그리고 김인희 박사님, 차정목 박사님께 저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엉덩이에서 곰팡이 생길 때도 됐는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거 그냥 산에다 두고 오는 사람들 많은데 햇빛이 비치는 볼록렌즈 역할에서 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는 절대로 안 두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애써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동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오랫동안